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날이었어요. 딸 옆에 있는 사위를 보며 그저 우리 지은이 힘들지 않게 편하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네요. 오늘이 있기까지는 많은 사연이 있었답니다. 저는 사실 딸이 다 커서야 만날 수 있었어요. 딸이 어릴 적에 할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만 했죠. 저는 시골에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안 보내려는 걸 엄마가 요즘 세상에 중학교만 나와서 뭘 해먹고 사냐고 몇 날 며칠을 설득하셨거든요. 그 덕에 저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의 한 외국어 학원 접수창고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성격이 명랑한 편이어서 복도나 교무실 청소할 때 모르는 선생님들한테도 꼬박꼬박 인사 잘했더니 그걸 눈여겨보신 고3 담임 선생님이 친구를 통해 소개해 주셨어요. 지숙이 너라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거다. 처음 사회생활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참고 잘해봐.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걱정 안 끼치게 잘할게요. 라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서툴러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하루에 두세 번은 실수하고 선배한테 혼나고 과장님한테 불려가기도 했고요. 한 달 등록하는 수강생하고 3개월이나 6개월 등록하는 수강생 할인율을 헷갈려서 뒤죽박죽이 된 날도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이제 잘리겠구나 싶어서 눈앞이 캄캄했죠. 취직했다고 무뚝뚝한 아버지한테 보란듯이 잘난 척하고 올라왔는데 벌써 백수가 됐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선배님이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됐었다며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조금 책망은 하셨지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는 깐깐하고 영수증 관리 하나만 잘 못해도 난리 나던 선배가 먼저 나서서 수습하니 어리둥절했어요. 물론 제 실수라고 안 하고 접수대가 너무 바빴다며 감사준 건 정말 고마웠죠. 이건 내가 너한테 제대로 주의 주지 못한 책임도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실수는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이번만 봐주는 거니까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 진짜 고마워요 언니. 난 언니가 맨날 야단만 쳐서 저 진짜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할게요. 일을 배워야 되니까 싫은 소리도 하는 거지. 좋은 말만 들으면 일이 안 느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너 여기 직원들은 학원 수업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거 알아? 웬만하면 일 끝나고 놀지 말고 영어 강의 괜찮은 건 들어봐. 잘 모르면 기초부터 들으면 되니까. 외국어를 배우라고요? 저는 여기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저 고졸인데 그런 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시작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지 말고 일단 들어봐. 너나 나는 고졸이니까 오히려 더 실력을 쌓아야지. 나중에 뭘 도전이라도 해보지. 안 그러면 우리한테는 기회도 안 올걸? 그 언니는 이미 학원에서 영어와 일어를 듣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퇴근 후에 가끔 쇼핑하거나 영화를 보려고 근처를 돌아다닐 때 언니가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학원으로 들어가곤 했었죠. 그게 다 수업을 들으려고 저녁 먹고 1층 로비에서 공부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저도 점차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저는 우선 가장 쉬운 영어 기초 회화부터 등록했어요.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서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겁이 났거든요. 어차피 졸업하면 어디 가서 잡일이나 하고 돈이나 좀 벌 거라는 생각에 수업 시간에는 항상 딴 생각만 하고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다시 시작한 영어 공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회화 위주이다 보니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딱딱하고 어렵지 않았죠. 그렇게 다시 시작한 공부는
점점 불이 붙어서 계속하게 됐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는 그 언니를 따라서 방송통신대학도 다녔어요. 언니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학원을 그만둘 때까지 거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원에서 일한 지도 2년이 넘었을 때였죠. 지수가, 너도 다른 회사 면접 한번 알아봐. 여기 학원에서만 계속 있기에는 시간이 아깝잖아. 라는 언니의 말에 저는 여기저기 취직 공고가 나온 것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무역회사에서 격리를 뽑는다길래 용기를 내서 지원을 했고, 다행히도 제가 합격을 했어요. 저 말고도 몇 명이 더 면접을 봤는데 제가 되다니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회사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꽤 탄탄하고 실속이 있었어요. 그 당시 중소기업 격리직이 다 그랬던 것처럼 제 업무는 격리만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잡일을 다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았고 학교 공부도 뒤처지게 됐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에서 틈틈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1년 정도 사귀고 있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방통대 경영학과였고 그동안 몇 번 인사를 했었죠. 유통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예전에 중학교 교사였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깐깐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제 학력이나 집안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결혼 전부터 그만두라고 은근히 눈치를 주더니 아주 대놓고 다른 사람 뽑는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힘든 거 다 이겨내며 다녔던 회사라 그만두게 돼서 마음이 착잡했는데 남편은 위로는커녕 불평만 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 가차없이 자르냐? 그 회사도 참 너무하네. 하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여사원 자리도 보장이 되는 거지. 워낙 이름도 없는 회사라 그런가 보네 뭐. 서울에서 좀 괜찮은 데 가려면 고졸이라도 학교가 좀 괜찮은 데여야지. 안 그래도 속상한데 남의 상처 후배 파는 거야? 당신 나온 대학도 좋은 데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따지고 그래. 그래도 난 수도권 대학이야. 엄연히 다르지. 근데 그냥 이렇게 집에 눌러앉을 건 아니지? 취직할 때 알아볼 거지? 라는데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빨리 내 집도 갖고 싶었고 일도 하고 싶어서 취업 자리를 알아봤죠. 결혼했다고 하니 면접 자리를 갖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면접에 가도 2세 계획이 있냐? 애 낳으면 못 다닌다. 그런 말부터 하더라고요. 저는 겨우 어느 대형 입시학원의 분원 행정실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전에도 학원에서 일을 했고 격리는 워낙 익숙한 일이라 금방 적응했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집안일과 시어머니였어요. 사람이 안에서 잘해야 밖에서도 잘 된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서 바깥일만 잘하는 거 다 소용없다. 네가 주부로서 할 일은 다 해놓고 다녀라. 행여나 민식이 뭐 시킬 생각하지 말고 주말마다 우리 집 오는 것도 빼먹지 말고 이번 주에는 대청소할 거니까 일찍 와라. 라며 쉴 틈을 주질 않았어요. 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와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투덜대기만 했죠. 밥은 좀 제때제때 먹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배고픈데 저녁까지 늦게 먹어야 되겠냐? 그리고 반찬 좀 바꿔. 어떻게 맨날 된장찌개야. 그럼 밖에서 좀 먹고 와. 아니면 청소라도 좀 돕던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누구 보고 청소를 하래. 이건 당연히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것도 못하겠다고 징징대고 싶냐? 그리고 뭐? 밖에서 먹고 와? 돈이 어디서 솟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그렇게 꽉 막혔는지 미처 몰랐어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회사 일에 집안일, 시댁일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죠. 다 없던 일로 하고 전부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됐고 이제 이혼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전까지는 정말 여차하면 짐 싸서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아이를 갖고서도 남편과 시어머니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다그쳤어요. 애 가지고 늘어지면 게을러지기만 하고 좋을 거 하나 없다. 집안일 건성으로 할 생각 말고 민식이 먹는 것도 더 잘 챙겨라. 여자들 애 생기면 남자들한테 소홀해지는데 그거 못 쓰는 거야. 이번 주에는 김장 담글 거니까 장 좀 봐와라.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고 늘 명령조였어요. 아이를 갖고도 그러니 너무 서글펐고 제가 마당에서 배추와 파 다듬는 동안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는 남편도 꼴 보기 싫었어요. 한 번은 주말에 시댁에서 일을 하고 다음날 학원에서 너무 힘이 들어 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두 사람은 저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군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이 관리가 안 돼? 자기 컨디션은 자기가 알아서 딱딱 챙겨야지. 이게 뭐야? 여러 사람 불편하게. 그게 아픈 사람한테 할 소리야? 당신이 애 가진 거 아니니까 몰라서 그래. 또 그런다. 요즘 걸핏하면 그 말하는데 다른 여자들 다 당신만큼 하면서 애 잘 낳고 살더라. 나랑 결혼 왜 했어? 진짜 궁금하다. 뭐 때문에 결혼했어?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혼자 살면 불편하니까 했지. 빨래, 청소, 밥 이런 거 계속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 그 사람은 도우미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매일 서론만 커지는 가운데 저는 딸아이를 낳았어요. 친정엄마는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저와 아이를 보러 오셨다가 하루도 있지 않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사부인하고 이서방 불편할 텐데 내가 있으면 뭐하니? 어차피 너 태어나고 집에 올 거 아니야. 그때 많이 보면 되지. 라며 제 손을 꼭 잡았다가 놓고 가시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힘들 때라 저까지 보태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정에서 몸조리를 할 때에는 그런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때까지 처음으로 제대로 쉬어봤거든요. 엄마 옆에서 편하게 밥 얻어먹고 아이도 같이 돌봤죠. 학원에서 한 달 휴가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잘 쉬고 집에 돌아오니 전보다 더 전쟁 같은 날들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전처럼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고 애도 돌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이러더군요. 너 나한테 애 맡길 생각하지 마라. 난 그런 시어머니 아니다. 도우미를 쓰든 니네 엄마를 부르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데 민식이 돈에서 나가게 하지 말고. 저는 아이를 낳고 전보다 더 이혼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았죠. 그렇게 한 해에 두 해 넘기다 보니 아이가 4살이 됐고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저하고 같이 퇴근하는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옆집 아주머니였는데 그동안 안 좋았던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바로 수술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식구 아무도 없는데 혼자 수술실에 들어갈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학원에 말해서 하루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한테도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딱 한 번만 어머니가 아이 데리고 있어주세요. 어린이집에서 저녁 7시까지 봐주니까 그때 데려오시면 돼요. 다른 일도 아니고 친정엄마 수술 때문이라고 하니 시어머니도 더는 말 못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고급 과일에 용돈까지 챙겨드리고 잘 부탁한다며 엄마가 수술하는 병원으로 내려갔어요. 지방이지만 도심 종합병원이라서 마음은 놓이더군요. 엄마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입원실에 들어간 걸 보고 옷 가지며 음식을 챙기고 서울 가는 차를 타려고 보니 밤 8시가 다 돼가더군요. 그때 어린이집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지은이 할머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아직 안 오셨거든요. 지은이 혼자 남아서 울고 있어요. 라는데 화가 치밀어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아이 데리러 안 갔으면 당신이라도 갔어야지. 애가 집에 안 왔는데 어떻게 찾아볼 생각도 안 해? 그럼 당신이 오면서 데려오면 될 거 아니야. 자기가 할 일 안 해놓고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아이를 데려온 후 바로 짐을 싸서 나왔어요. 마침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던 언니가 저와 딸에게 방을 내줬어요. 제가 학원 접수대에서 일할 때 만난 그 언니요. 저는 바로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기네 핏줄을 남의 손에 크게 할 수 없다며 딸을 못 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핏줄이니 뭐니 그런 말 할 자격 있어요? 엄마가 있을 때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지. 여자야 갈라서면 남이지만 애는 어디 그러니? 그리고 너네처럼 천박한 집에서 우리 혈육이 자라는 거 나는 용납 못한다. 라는데 정말 눈이 뒤집히더군요. 하지만 재판 끝에 아이는 결국 남편이 데려가게 됐어요. 법원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 잘 키울 거라고 판단한 거였죠. 네가 살기 싫다고 나가는 거니까 다시 널씬도 하지 마라. 애 핑계대고 왔다 갔다 하지 말란 말이야. 민식이 재혼자리 안 들어올라. 라며 끝까지 냉정한 말만 하는 시어머니에게 완전 학을 뗐어요. 이혼은 했지만 딸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언니가 제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회사에서 나와서 독립하는데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 나도 공무원 그만두고 할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기운을 내야지. 그래야 나중에도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잖아. 라는 말에 저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언니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무역회사를 차려 나온 거였어요. 회사 다닐 때 인맥이 있다 보니 제가 전에 다니던 데보다 거래처들이 훨씬 낫더라고요. 주로 건강식품을 수입하다가 커피 수입을 하게 됐고 그게 잘 돼서 여러 품목을 다루게 됐어요. 저는 언니 따라 배웠던 영어와 일어를 다시 공부하며 여기저기 따라다녔고 일본 출장도 가게 됐어요. 제가 확보한 일본 가방과 우산이 인기를 많이 끌었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일본 담당이 돼서 계속 출장을 나갔어요. 회사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고비를 잘 넘기며 탄탄하게 자리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직접 수입품을 판매도 하게 됐어요.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판매할 여성용품들을 수입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되자 저는 부장직책을 갖게 됐고요. 한편으로는 성공했다는 보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늘 아팠어요. 저와 이혼한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사를 가버렸어요. 몰래 딸을 보러 가려고 해도 할 수 없었죠. 어떻게 겨우 딸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걸 안 시어머니가 바로 전학을 시켰고 학교에는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뿐이었고 저는 딸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던 해에 흥신소에 부탁을 해서 학교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딸을 보러 학교 앞에 찾아갔죠. 이제나 저제나 아이가 나오려나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하고 서성이는데 제 앞에 학생 한 명이 불쑥 나타났어요. 바로 제 딸이었어요. 어릴 때 얼굴이 남아있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엄마 맞죠? 나 엄마 얼굴 기억해요. 할머니가 사진 다 버린 줄 아는데 내가 몰래 한 장 숨겨놨거든요. 그래 지은아, 엄마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지은이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랑 아빠가 못 만나게 한 거잖아요. 저도 다 알아요. 저는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딸과 만났어요. 딸은 주말 학원 가는 길에 저를 만나러 나왔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생각보다 밝지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지은아,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새엄마랑 가족들 다 잘해주는 거지? 엄마, 나 엄마랑 살면 안 돼?
라며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저는 딸을 붙잡고 눈물을 삼켰어요. 어쩐지 안 봐도 다 알 것만 같았죠. 딸은 곧 할머니 생일 파티가 있는데 가기 싫다고 했어요. 저는 그 생일을 어디서 언제 하는지 딸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비싸고 예쁜 옷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서 아무 말 말고 장 안에 넣어놨다가 할머니 생일날 입고 가 라며 딸 손에 쥐어줬어요. 당시 저희 회사가 유통회사 인수권으로 바빴는데 그게 전 남편 직장이거든요. 저도 다 생각이 있었죠. 며칠 후 시어머니 생일날이 되었어요. 저는 딸이 알려준 한정식 식당에 가서 시어머니 생일 예약석 건너편에 앉았어요. 딸이 제가 사준 옷과 구두를 입고서 말없이 앉아있는 게 살짝 보였어요. 칸막이 건너로 들리는 얘기들을 들어보니 제 딸한테는 누구 하나 말도 안 붙이더군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들렸어요. 지은이 너 그 옷은 어디서 났냐? 니들 애한테 이런 거 사줬니? 비싼 거 사입히지 말라고 했잖아. 버릇 나빠진다고. 난 사준 적 없는데 당신이 사줬어? 라는 남편 목소리가 이어서 들렸고 이어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성욱이 사줄 돈도 없는데 지은이 사줄 게 어딨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선물 받았어요. 누가 너한테 이런 비싼 걸 선물해? 그럴 사람이 어딨다고? 너 바른 대로 얘기해. 어디서 훔친 거 아니야? 안 훔쳤어요. 선물로 받은 거 맞아요. 라며 딸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얘는 니들이 한시도 마음 놓으면 안 된다. 제 엄마 출신이 안 좋아서 어릴 때부터 잘 잡지 않으면 커서 뭐가 될지 몰라. 성욱이하고는 다른 애야. 할머니, 엄마 얘기는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외가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어머, 얘 버르장머리 좀 봐.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누가 보면 괴물아서 애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킨 줄 알겠네. 어머니, 죄송해요. 됐어. 뭐 당신 탓이겠어? 타고난 게 그런 거지. 에휴, 내가 어쩌다 그런 여자를 만났는지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지. 라는 남편 말까지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은아, 이리 나와. 엄마, 라며 딸이 바로 일어나서 저한테 안겼어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 그리고 그 집 아들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특히 남편은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든 제 모습을 보고는 눈이 막 흔들렸어요. 야, 너 어디서 남자 하나 물었냐? 아주 보란듯이 명품으로 도배를 했네. 하여간 천박하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거야. 그리고 천박한 건 댁이지 내가 아니고. 남의 집 좋은 날에 와서 들쑤시는 게 천박한 거지. 뭐가 천박한 거냐?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좋긴 뭐가 좋아요. 남의 딸 가슴에 대목 박는 얘기들만 하면서. 제 딸 데리러 왔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기도 안 찬다는 듯이 콧방귀만 끼더군요. 그때 누가 저를 부르며 다가왔어요. 처제, 내가 너무 늦지 않았나 모르겠네. 얘기는 잘 마무리된 거야? 네, 지금 하고 있었어요. 인사들 하세요. 제가 있는 회사 사장님이고 제 형부예요. 이민식 씨네 회사 이번에 인수 얘기 있지? 그 인수하는 회사 사장님. 라고 하자 다들 얼굴이 새파래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와 언니는 전보다 더 가까워지면서 정말 친자매처럼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사장님도 형부라고 부르게 됐거든요. 저 그 회사 부장이고요. 그땐 제가 댁들보다 딸 키울 형편 안 된다고 뺏겼지만 이젠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저하고 살기 원하고요. 해볼 테면 해보세요. 이제 법원도 당신들 편 안 들어줄 테니까. 아니 정말 우리 회사 인수하는 거 맞아? 지금 둘이 짜고서 속이는 거 아니야? 애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전 남편에게 형부는 확인해 보라며 자기 명함을 건넸어요. 남편은 명함을 보며 덜덜 떨고 시어머니도 입도 뻥긋 못하는 사이에 저는 딸 손을 잡고 형부와 함께 식당을 나오면서 한마디 했어요. 늙은 어머니 생일 호텔에서 해주지도 못하고 평생 말단 사원하면서 잘난 척 좀 그만해.
이민식 씨 할머니도 그놈의 핏줄이니 뭐니 고귀한 척 좀 하지 말고 정신들 차리세요. 저희가 나와서 차를 타고 떠나려는데 뒤늦게 남편이 달려와서 저를 미친 듯이 부르더군요. 다음 날은 회사까지 찾아와서 비굴하게 두 손을 비벼댔어요. 회사 인수하면 정리해고 있다는데 거기에 나 들어가면 모양이 좀 그렇잖아. 누가 봐도 당신이 보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줄 거지? 그건 제 소관 아니고요. 능력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말고 확인 한 번만 시켜줘. 담당자 누군지 만나게 해줘. 누구 보고 여보래? 댁의 마누라는 댁 집에 있잖아. 당장 나가지 못해? 경비 부를까? 여기요, 누가 이 사람 좀 내보내요. 라고 소리 지르자 남편은 그제야 마지못해 자리를 떴어요. 그 후에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몇 차례 연락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저희 회사에 인수됐어요. 남편은 근태불량으로 정리 1순위에 올라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집을 정리해 지방 어디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딸과 같이 살게 됐고 이렇게 결혼까지 무사히 치러졌네요. 결혼식장에 딸 손은 형부가 잡아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식구들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